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오늘은 쿠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쿠바 카스트로 형제의 혁명 통치가 62년 만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6일 현지 시간이 그러니까 한국 시간은 17일인데요. 이 16일부터 시작된 제8차 공산당 대회에서 이미 사망한 피델 카스트로에 이어서 쿠바를 이끌어왔던 라울 카스트로가 이제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직을 퇴임하고 이제 직책을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라울 카스트로는 2006년에 형 피델 카스트로가 건강상 이유로 정계에서 물러난 다음에 권력을 이양받아가지고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국가수반인 이 국가평의의장직을 미겔 디에스 카넬 당시 수석 부의장에 넘긴 다음에 지금까지 공산당의 총서기직만 맡아왔습니다. 이 공산당 일당 독재의 쿠바에서 공산당 총서기는 최고 권력이 지위죠. 이렇게 라울 카스트로가 곤보에서 퇴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20세기 중반 중남미를 휩쓸었던 공산 사회주의 혁명 1세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DPA 그러니까 데페아 등은 이 라울 카스트로 총서기가 자리에서 물러남으로 인해 가지고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동생 라울 카스트로와 함께 친미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혁명으로 집권한 이래 처음으로 이 카스트로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체 게바라, 유명한 그 체 게바라 등과 손을 잡고 반미와 제국주의 해방 그리고 국가 주도 통제 경제를 내세워서 집권을 했었죠. 이 카스트로 형제. 말크스주의 혁명가였고요. 의료, 교육 전면 무상화를 추진하면서 쿠바인들의 환호를 한때 받았었습니다. 미국의 바로 턱 밑에 자리 잡은 이 쿠바가 사회주의 세상으로 탈바꿈하면서 카스트로 혁명은 전 세계의 좌파와 공산주의 세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에 공산당 총서기직을 사임한 라울 카스트로는 1931년 쿠바 동부에서 스페인계 아버지하고 쿠바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에서 라울이 넷째였습니다. 일찌감치 사회주의 이념에 빠졌던 라울은 이 쿠바 혁명의 시작이었던 1953년 7월 26일 이 몽카다 병영 습격 사건을 형과 함께 감행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살 공격에 가까웠던 무모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당시 폴헨시오 바티스타 독재 정권으로부터 13년형을 선고받고 이 중에 22개월을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울 카스트로는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멕시코로 건너가 가지고 그곳에서 체 게바라를 만나서 그를 형 피델에게 처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쿠바 혁명 당시에 사령관으로 여러 전투를 지휘했던 이 라울은 이 1959년에 친미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혁명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국방장관, 국가평의 부의장, 공산당 부서기 등을 맡아가지고 50년 가까이 형을 보좌를 해왔었습니다. 이 피델 카스트로는 1997년 일을 넘긴 후에 라울을 후계자로 승인을 했고요. 2006년에 피델의 건강이 악화되니까 라울이 사실상 통치권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형 피델에 가려있긴 했습니다만은 이 라울은 형보다 더 정통파 공산주의자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쿠바의 지도자로 총서기직에 오른 다음부터는 오히려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을 했습니다. 공산당 일당 체제와 사회주의 모델을 고수하면서도 경제개혁과 개방을 택한 겁니다. 2015년 보락 오바마 전 정권 시절에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이룬 것도 라울 카스트로였습니다. 이 같은 외교적 성과 속에 라울의 조용한 이 리더십은 이 쿠바 국민의 호평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형 피델을 넘어서는 지도자로 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령을 감안해 가지고 2016년 공산당 전당대회 때부터 더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내주겠다 이걸 시사를 했고요. 5년 후인 지금 약속대로 사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1세대 혁명의 상징이었던 라울 카스트로가 물러나고 그 후이면은 그동안 명목상 국가 수반이었던 미겔 디아스 카넬 대통령 겸 국가평의의장이 맡게 됐습니다.
61살입니다. 디아스-카넬은 이미 3년 전 이 카스트로의 후계자로 낙점돼 가지고 국가평의 의장직을 맡아왔습니다만은 19일, 한국 시간은 20일인데요. 마무리되는 이 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쿠바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이 디아스-카넬은 그동안 공산당 엘리트 코스를 받아온 인물입니다만은 이 카스트로 형제에게 그야말로 충직한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를 않았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디아스-카넬이 엔지니어 출신이고 락큰롤과 비틀스를 좋아하고 또 카스트로 형제가 입던 올리브색 군복이 아니라 흰색 전통 셔츠를 입고 다닌다. 그러면서 이 디아스-카넬은 쿠바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했고 이 정부 회의에서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트위터를 쓸 정도로 트렌드에 박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디아스-카넬이 혁명 직후인 1960년에 태어난 혁명 후 세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1세대하고는 다른 정치를 펼쳐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바 정치는 어쩔 수 없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지금부터 새로운 쿠바가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윌리엄 르그란데 아메리칸 대학교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분간 카스트로가 이 마쿠 통치를 할 가능성은 크지만 디아스-카넬이 개혁을 추진할 여력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AP통신은 또 디아스-카넬 체제 출범에 대해서 쿠바인들은 카스트로 가문이 국민의 모든 일상을 지배했던 시대가 62년 만에 종료되는 데 대해서 흥분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쿠바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여러분, 쿠바 하면 시간이 멈춘 카리브의 섬나라 이런 이미지로 우리한테 각인되어 있죠. 아직도 1960년대의 미국 클래식카가 돌아다니고 낭만이 가득한 나라 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낭만적 이미지는 단지 여행객에게만 통용될 뿐이고요. 사실 쿠바의 경제는 이미 절망적 상태 그대로입니다. 쿠바의 이런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쿠바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1962년부터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 때문에 이 쿠바 경제는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쿠바가 모든 것을 걸면서 의존했던 소련 연방마저 붕괴되면서 이 쿠바는 그야말로 생존이 어려운 처지로 몰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없는 쿠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회주의 천국의 실체를 쿠바에서 그대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이중통화제 개혁 여파로 물가가 500% 가까이 치솟으면서 생필품이나 의약품 품귀를 막고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나마 있던 관광 수입마저 끊기면서 쿠바 사회는 지금 최악의 경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이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때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경색이 됐는데요. 특히 지난 1월 11일 쿠바가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면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오바마 정권에서 해제됐던 결정을 5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쿠바의 어려움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이렇게 쿠바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니까 젊은 반정부 시위대 그리고 예술가들은 피델 카스트로의 유명한 구호였던 조국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조국이 아니면 죽음 이걸 비꼬면서 거짓말은 그만하라, 조국 그리고 삶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쿠바 출신 뮤지션들이 모여서 만든 노래인데요. 파트리아 이비다입니다. 이게 뜻은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조국 그리고 삶, 이 노래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확인을 해보니까 19일 확인해 보니까 조회수가 473만 회를 넘을 정도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게 2월 17일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된 겁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과거 쿠바 반정부 시위 영상과 불타는 쿠바 국기 이미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가 쿠바에서 화제를 모으니까 쿠바 당국도 상당히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각 여론 수습에 나설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쿠바의 새로운 세대들인 20대, 30대가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은 어떤 사회주의 정신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북한의 김정은이 20대와 30대를 지칭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쿠바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난은 지속되고 정권 변동기까지 겹치면서 현재 쿠바의 민심은 폭발 직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라울 카스트로로부터 일정 부분 권력을 이양받았던 디아스카넬은 이런 민심의 흐름을 잇고 지난 2월 대부분의 산업에 민간 기업의 활동을 허용했고요. 또 카스트로 정권이 외환 통제를 위해 유지했던 이중통화제, 그러니까 국영기업과 국민이 쓰는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을 다르게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 있었는데 이걸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부분적인 자본주의 개혁에 돌입을 한 겁니다. 이건 이 쿠바 경제를 투명하게 만들어가지고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그런 포석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 이제 실질적인 국가 수반이 된 2세대 정치인 디아스카넬은 좋든 싫든 변화에 나서야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쿠바계인 마코 루비오 미 상원 의원은 최근 트위터에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라울 카스트로가 공산당 당수에서 물러나는 것이 진정한 변화는 아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쿠바의 새로운 변화에 상당한 기대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디아스카넬의 변화가 당분간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바로 아직도 살아있는 라울 카스트로 때문입니다. 19일 권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라울 카스트로가 물러나긴 합니다만은 은퇴 후에 책을 읽고 손주들을 돌보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대 밖으로 퇴장해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쿠바의 전직 외교관인 이 카를로스 알수가라이는 이 AFP와 로이터 통신에 라울은 계속 중요 인사로 남을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 덩샤오핑이 모든 직책을 내려놓은 후에도 계속 최종 결정권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만의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AF통신에 의하면 이 물러난 카스트로가 쿠바가 혁명과 사회주의 원칙을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강조하면서도 미국과 기꺼이 상호 존중하는 대화를 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과 사회주의 원칙 부분은 체면을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뒷부분이죠. 뭐냐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쿠바의 발전을 바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라울 카스트로 역시 지금의 쿠바가 다시 경제적으로 살아나려면 그리고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려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쿠바 입장에서는 다행히 오바마 시즌2라고 말하는 조 바이든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당연히 쿠바를 끼어안으려고 할 겁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못 박아놓은 이 테러 지원국 딱지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은 디아스카넬이라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통한 사실상의 친미 국가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렇게 가기 위해 쿠바가 먼저 미국에 내놓을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콜롬비아 반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지원하는 일들, 그리고 미국인 도주자들한테 은신처를 제공하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쿠바가 분명한 입장을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게 된 요인들을 없애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쿠바는 당장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야말로 카리브해의 흑진조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과연 이 새로운 지도자를 만난 쿠바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참고로 북한은 지난 16일
쿠바 공산당의 제8차 대회 개최를 축하하면서 축전과 꽃바구니를 보냈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전을 통해서 두 나라 사이 관계에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맺어지고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의 실현 속에서 검증됐다 그러면서 오늘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확대 발전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북한과의 우위가 돈독한 쿠바가 만약에 친미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북한이 받을 충격은 얼마나 클까요? 아마 상상보다 엄청날 겁니다. 자, 화이트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